우리 인간은 이야기라는 장르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괴담, 귀신 이야기 같은 공포물에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공포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일까?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인 K. 로렌츠는 공포로 인해 기피 반응은 모든 종에게 우선적으로 학습되며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기피 반응이란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공포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포의 맛을 알아버린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뻔히 무서울 줄 알면서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체육 시간이나 진도가 다른 반보다 더 많이 나간 과목의 수업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담당 선생님을 졸라 뻔한 공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의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이다. 이 책에는 공포와 관련된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의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이다. 이 책에는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 공포 이야기들이 기존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글쓴이나 글쓴이의 주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박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멋있고 정황하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읽고 난 후에 되새겨보면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킨다. 흔들리는 여자.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귀신이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런 책을 그냥 재미로만 읽으시죠? 하지만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모두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듣고 이야기해준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귀신 이야기도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는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긴 하지만 도시에서 멀지 않고 버스도 다녔으며 가게도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시골이다 보니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바로 다리 앞에 있었고, 버스를 타면 곧바로 다리로 진입해 다리 건너편에 있는 효자각을 지나 약 20분 정도를 달려야 학교에 도착합니다. 효자각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쓰는 정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조금 일찍 나오는 바람에 정류장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하고 불더니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먼지를 피하려고 다리 건너 효자각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효자각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서 뭐가 펄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종이 같은 것이 걸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에 종이나 천 조각이 날려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또 다시 난데없이 바람이 하고 불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다시 바람을 피하려고 효자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효자각 옆에 있는 소나무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목을 매달고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싶어 고개를 빼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렷하게 여자의 시체가 목을 매단 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겁이 나서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마구 뛰어갔습니다. 제가 숨 넘어갈 것처럼 부르는 소리에 음식 준비를 하시던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기 효자각 있잖아요. 거기 소나무에 여자가 목 매달려 있어요. 빨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아니, 애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라니? 하시며 엉뚱하다는 듯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엄마 손을 끌면서 빨리 와보시라니까요. 하고 엄마 손을 끌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니 친구 2명이 학교에 가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자강 옆에 있는 소나무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원 녀석하고는 어서 학교나 다녀와 이놈아. 하시며 꿀밤을 한 대 먹이시고는 음식점 쪽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무서운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소나무에 걸려있던 그 여자만 생각하면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효자각 근처에는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음식점을 하시는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뭘 드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저기 효자각 근처에서 무슨 이상한 거 본 적 없니?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시는 바람에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내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고는 비빔밥을 주문하셨습니다. 비빔밥을 다 드신 아주머니는 엄마를 찾으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에 장가 못 간 총각들 많지? 그러더니 효자가 큰 소나무에 소복 입은 여자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귀신 때문에 이 동네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난 다 보인다니까. 이 동네에도 분명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효자강 옆 소나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한 일을 생각해내시고는 동네 어른들과 상의하여 그 아주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효자각 근처에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동네의 총각들이 장가를 가게 되는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될 쯤이었나요? 어느 날 동네 총각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다시 그 아주머니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오셔서 한참이나 동네를 돌아보시더니 지난번에 판 우물의 물을 다 빼고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는지 우물 바닥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더랍니다. 아주머니는 누군가가 우물에 빠뜨려 우물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무당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어릴 적에 겪은 일이라서 그 소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처녀가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우물을 판 것이 왜 원한을 풀게 하는 역할을 했는지, 누가 우물에 바위를 넣었는지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라서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이 쉬쉬하셨을 겁니다. 서울로 이사를 온 지 오래된 지금도 어릴 적에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는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합니다.